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에 있었던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1교시 1교과로서 1영역에서 사회복지 기초 중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마음을 좀 편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영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영역은 인문의 영역, 그리고 이론기초의 영역, 또 발달, 어쩌면 발달기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애주기의 영역, 그리고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체계, 사회환경의 영역, 4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인문의 영역에서는 약 3문제 정도가, 많으면 3문제, 그다음에 2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보통 이론기초의 영역과 발달 또는 발달기초의 영역 해서 거기에서 약 10문제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0문제 정도가 전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서너 문제 정도를 우리가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데서 출제를 합니다. 자, 출제 비중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정한 속도로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인간의 발달은 일정 방향성은 가지나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일정한 각도가 아니라 동요성, 불규칙성을 가지고 발달해 갑니다.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한다는 맞지만 일정 속도 틀린 거지요.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이건 말로 이기도 싫군요.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느 것이 더 덜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부에서 상부로 말초 부위에서 중심 부위로 진행된다. 하부에서 상부로 말초 부위에서 중심 부위로. 아니죠.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일정 방향을 가지고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상부에서 하부로, 그리고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일반 기능에서 세부 기능으로, 큰 근육에서 잔근육으로 이렇게 발달해 갑니다. 인간행동 양식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분석돼야 된다.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적 변화이며 질적, 양적 변화를 모두 의미합니다. 어느 것이 더 덜이, 질적, 양적, 어느 것이 더 덜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영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영아기, 젖먹이 시기가 되겠는데 영아기,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발달 단계로 피아제의 이론을 가지고 본다면 보존의 개념을 터득하면서 가역적 사고도 할 수 있고 서열, 분류, 비교, 분류를 유목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그 개념을 터득하게 되는 것은 학령기,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초등학교 단계인 학령기나 아동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물알론적 사고나 자기중심적 사고, 또 중심화, 또 불가역적 사고, 또 그러면 인공론적 사고, 신념론적 사고, 또 사물의 정신적 대치, 상징놀이 이런 것 등은 모두 전조작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걸음마 단계, 영아기 다음 걸음마 단계, 또 학령 전기의 특징이 됩니다. 성적 호기심을 갖는다. 성적 호기심을 갖는 것은 유치원 단계 정도. 애착관계, 바로 이 영아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성의 발달 표현을 우리는 여기 애착관계라고, 애착관계로 인하여 낯가림이나 또는 분리불안증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이건 학령전기, 특히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가장 성격 발달에 중요한 결정적 시기라고 했던 겁니다. 영아기가 아니거든 학령전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번에 보시면 콜버그 이론의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콜버그는 세 수준 6단계, 각각 2단계씩에서 6단계. 모든 인간에게는 정형화된 도덕성 발달 단계가 있다. 누구나 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남성을 중심으로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전개하면서 피아제가 제시했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성기까지 확장시킨 것이 바로 콜버그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누구나 결정론적 입장이었어. 누구나 이런 단계를 거쳐서 도덕성이 발달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 수준이 낮다는 성차별적 관점을 가집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의 자격에 반응하는 존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절정론적 입장에 있다라고 보는 거. 환경절정론적 입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론이 되겠어요. 행동주의 심리학. 콜버그는 인지론적 심리학학자거든요. 피아제의 이론은 인지론적. 그 다음에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도덕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은 무시한다. 소위 길리건의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에 의해서 나온 비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비판 논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번은 행동주의에 대한 비판이 되겠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4번에 보시면 성격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격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로저스 이론의 감정이입, 진실성 등은 원조관계에 매우 유용하다. 로저스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클라이언트 중심의 상담이나 실천의 3대 구성 요소로 수용, 공감적 이해를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일치를 경험과 인식의 내적 합의에 대해서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반두라 이론은 자아 규제, 자아 효능성 증진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두라 같은 경우는 자아 규제를 자기 규제, 자기 조절 이렇게도 하고 또 자기 강화도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 자기 효율성도 강조합니다. 좋습니다. 피아제 이론은 아동의 인지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아동의 발달, 소위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아동의 발달 단계를 통해서 전조작기로부터 시작해서 학령 전기 단계를 거쳐서 아동기의 인지 발달 단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주었다. 아들러 이론의 창조적 자아 개념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집단 치료의 원동력이 된다. 4번은 제가 이론 강의 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자, 여러분들 하나 더 가지고 가서 쓰겠습니다. 아들러 이론의 창조적 자아 개념. 이건 알고 있죠.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자, 여기를 설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집단 치료의 원동력이 된다고도 봐주시고, 에릭슨 이론은 과거의 정신적 유상이 현재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 과거의 정신적 유상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 4번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첨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아동기, 말하자면 초등학교 7살, 12살 그런 게 아동기 또는 학령기 특징으로 오는 것은 성에너지가 무의식 속으로 잠복하는 시기다. 바로 이 아동기,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잠재기, 잠복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1번이군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추상적 개념을 획득해 둔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은 맞으나 추상적 개념을 획득하는 것은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습니다.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가 되겠죠. 3번 틀린 거고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급격히 진행되어 골격이 완성되는 시기다. 골격이 완성된다는 것은 청년기 정도는 돼야 되고 그리고 신체적 측면의 제2급등기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청소년기나 청년기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학교에서의 성공 실패 경험이 아동기 자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건 서비스 문제가 됐군요.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돼요. 프로이드의 잠복기를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중년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년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년기라고 설명을 하면 중년기는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에릭슨의 신자, 죽은 자, 친생자의 단계에서 생산성 대 침체감,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년기는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이 모두 정리가 안 된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또 중년기라고 우리가 설명할 적에는 중년기, 이 중년기는 빈둥지 증후군으로 많은 우울증을 느끼는 이 시대가 될 것이고 이 시기에는 생리적으로 갱년기
갱년기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는 빈둥지 증후군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상실감의 위기, 상실감의 시대, 상실감의 시기로서 정체감의 위기를 느끼는, 정체감의 위기가 도래하는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연륜과 경륜으로 쌓아올린 그 내공으로 문제 해결력의 최절정기, 문제 해결력의 최절정기 라고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주어져도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는 이런 시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고, 융과 같은 경우에는 진정 자기 자신으로 찾아가는 개별화의 시기, 개별화, 개성화, 융이 말하는 개별화의 또는 개성화의 시기라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중년기 아니겠습니까? 신체 구조상 전반적인 신진대사의 둔화가 일어난다. 남녀의 성적 능력이 저하되어 갱년기를 경험하게 된다. 심리 사회적 위기는 생산성 때 침체감의 시기이다. 새로운 것의 학습 능력은 저하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자아통합의 시기이며, 자아통합은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자아통합 때 절망감의 시기는 노년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임산부의 연령, 임산부의 교육 정도, 임산부의 영양상태, 임산부의 정서적 상태, 임산부의 흡연과 음주 다 영향을 미치겠죠. 하물며 임산부의 교육 정도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러나 가장 정도가 작다고 보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방어기제와 그 예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방어기제. 방어기제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아, 에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방어기제라고 하고, 주체는 에고지요. 방법은 무의식적으로. 옛날에는 무조건 병리적으로 봤지만 병리적인 것이 없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긍정적으로도 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방어기제는 한 번에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병리적이냐 정상적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보통 연령 적절성이나 철회 가능성이나 균형이나 사용하는 강도 이렇게 4가지를 본다고도 다 노트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상,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공부에 열중하는,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운동이나 몸 가꾸는 것에 열중하는 것은 바로 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은 당연히 맞고, 기억번이 틀리면 디귿번은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지요. 디귿번. 실적이 낮은 영업사원이 실적 보고를 회피하고 싶을 때 배가 아픈 현상.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것을 이렇게 신체적 자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 신체화라고 합니다. 이거 맞군요. 억압, 자신의 애인을 빼앗아 결혼한 친구의 얼굴을 의식하지 못하냐, 생각하고 싶지 않아 무의식색으로 집어넣어버린 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리을번, 부모가 가장 싫은 점을 자신이 닮아가며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 가장 싫어하면서도 거꾸로 오히려 그것을 닮아가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억지로 따라가는, 억지로 반동 형성이 아니라 자기가 부모의 가장 싫어하는 점을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 옳은 것을 모두 고랬으니 기억, 니은, 디귿.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인간 발달의 유용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발달 이론은 어디에 유용한가, 사회복지 실천에 어디에 유용한가 하는 문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일생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설명해 준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특성을 있음을. 이건 뭐 좀 틀린 거죠. 인간에게는 개인차가 존재를 합니다. 인간은 개인차가 존재. 인간에게는 어떠한 개인차가 존재하며 개인차에 따라 어떠한
어떤 영향이나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 발달 이론입니다. 벌써 동일한 특성이라는 단어가 틀린 거죠.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로저스의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로저스 메슬로우 이렇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인본주의. 로저스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로저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로저스 인본주의 심리학. 그리고 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로저스와 같은 경우에는 현상학적 심리학. 바로 이 현상학적 심리학을 제외하면서 바로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죠. 저마다 주관적 경험의 실천의 장을 현상학적 장 이렇게 표현. 주관적 경험을 실현하는 장을 현상학적 장이라고 하면서 궁극적 이상인을 소위 완전 기능인. 그래서 더 풀리, 영어를 쓰지 않겠다. 완전 기능인 또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또는 완전하게 기능, 여러 가지 또 만발 기능인 이런 식으로 쓰는데 완전 기능인의 특징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또 자신에 대한 신뢰, 또 자유, 또 창조성. 자, 이런 5개의 특징을 가지고 이상적 인간, 자아실현인을 이렇게 완전 기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인간을 주관적 경험. 4번은 프로이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5번은 메슬로우, 욕구 단계를 이용한 것은 메슬로우를 주장을 합니다. 1번과 4번은 프로이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11번에 보시면 인본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을 모두 고르면 인본주의, 자아실현,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맞아요? 포지티브 리가드란 무조건적 존경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이라고 합니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열등감과 보상, 보상. 자, 이것은 정신역동, 정신분석 계열의 이것은 아들러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여기서는 1번이 되겠군요. 이건 열등감, 보상, 사회적 관심 또는 창조적 자기 뭐 이런 가상적 목표, 출생순위는 아들러의 이론이 되겠어요. 12번에 보시면 사회체계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너지는 병합효과죠. 2개 이상의 구성 요소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훨씬 더 수적 개념을 벗어나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시너지 효과, 병합 효과라고 합니다. 체계 내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다. 경계는 모든 사회체계 내에서 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말한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는 모든 사회체계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어떤 사회체계나 경계는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는데 좀 놔둬보시고 엔트로피는 체계 내 질서, 형태, 분화가 있는 틀린 거죠. 엔트로피는 붕괴, 와해, 소멸, 소실, 사라져가는 거, 무너져가는 거 이걸 말하는 부정적 측면의 표현을 엔트로피라 하고 여기는 저는 긍정적 측면의 질서, 형태, 분화 이런 말들 쓴 것은 네겐트로피, 네가티브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군요. 항상성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
특히 개방체계가 일정한 상태인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려는 경향성을 항상성, 역동적 평형이라 하고 그런 개념을 폐쇄체계에서는 균형 또는 평형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이 말은 폐쇄체계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속성이다. 그래서 이건 폐쇄체계에서 나오는 3번, 4번. 4번은 개방체계에서 5번은 폐쇄체계에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유체계에 다 존재하는 사유구조의 의미를 갖는다. 설명이 좀 문장을 좀 이쁘지 못하게 썼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융의 이론에서 주요 개념을 옳지 않은 것은 융. 페르소나 중요하지요. 가면, 자아의 가면이라는 걸로써 공식적 관계에서 외부로 보여주는 이미지다. 그렇습니다. 음영은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행위다.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그야말로 표상 불가능한 선엄적 이미지를 음영. 그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행위로서 무의식적이고 선엄적인 이런 것은 원형이라고 합니다.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고 하는데 자아상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자기가 용납하기 어려운, 자기가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운 그러한 이미지로 구성된 것을 음영 그림자라고 합니다. 인간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은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무스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의 남성성을 말합니다. 자기는 성격의 중심으로, 그렇죠, 선엄적인, 자아는 현실 경험 속에 난 데 비해서 여기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은 선엄적인 나를 말합니다. 통일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자, 이런 것은 중요 표시하시고,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성적 활력소 섹슈얼 에너지라고만 표현했지만은 이 융은 인생 전반에 인간의 모든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조적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답은 2번, 거기는 원형이고 음형은 자기의 현실적 자아상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는 자기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좀 숨기고 싶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답은 2번이고, 자, 마지막에 14번 에릭슨의 심리 사유적 위기와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렸지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8단계. 심리사회 8단계에 보면은, 자, 신자, 죽은 자, 진생자. 딱 쓰겠습니다.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암기하기 좋게 이렇게 라고 썼습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이나 회유. 주도성 대, 이 주도성을 일부 책에서는 솔선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수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다음에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합 대 다통합 대 절망감. 으로 이렇게 8개 단계로 나눠서 그냥 머릿말로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를 프로이드와 붙였군요. 프로이드와 붙여보면 이 단계는 영아기, 여기는 어린이집인 걸음마기, 여기는 학령전기, 유치원기죠. 다음에 학령기, 아동기죠. 그리고 청소년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생자의 단계는 성인기인데 성인 초기 청년기, 성인 중기 중년기, 그리고 성인 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프로이드와 같은 경우 이 단계를 각각을 이 단계를 구순기, 자율성대 수치감화 단계는 학문기, 그리고 주도성대 죄책감의 단계로 우리가 설명할 적에는 이 단계는 남근기, 그리고 여기는 잠복기, 잠재기, 그리고 생식기,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프로이드는 남근기, 유치원 단계를 설정한 데 비해서 여기 에릭슨 같은 청소년기, 자아정체감대 역할음미의 단계인 청소년기를 특히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이 맞춰서 문제 풀어보시고 페이지 넘어서 15번에 보시면 학자가 주장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식적 사고 과정을 중요시한다. 의사결정 과정, 의식적 사고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식적 사고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 의식적인 사고 과정, 인지 개입을 강조하는 것은 인지론이나 또는 인지론을 반영한 벤두라의 이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행동은 관찰 학습을 통해서 숙달할 수 있다. 강화 요인이 없어도 관찰이나 모방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벤두라의 사유학습. 자, 이건 맞는 거군요. 인간은 환경의 자격이 없어도 동기화된 동기화가 가능한 환경적 자극이 없어도 동기화가 가능한 자율적 존재이다. 동기화 자율, 주체란 말이 나오면 인본주의 심리학 로저스나 메슬로우를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 행동의 결정인자는 개인이 현실을 보는 방식에 기초한다. 개인이 현실을 보는 방식에 기초한다는 것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인간 발달은 여러 단계로 구분되며 점성의 원칙에 지배된다. 신자, 죽은 자, 진생자면서 점성의 원리, 양극이론, 이건 에릭슨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앨리스는 인지행동 이론으로서 알리비티,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를 주장하지요.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어요. 16번에 보시면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 또 하나 나왔군요. 아동기 해서 사유적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쇄가 셋째가 잡아줬군요. 자아의식이 발달하여 고독에 빠지기 쉽다. 자아의식이란 말은 애매하지만 고독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기로 보지 않겠습니까? 청소년기. 단체놀이를 통하여 협동, 경쟁, 협상 능력이 발달된다. 학령전기. 우리가 걸음마 단계, 어린이집 단계에서는 상징놀이를 즐깁니다. 다음에 학령전기라고 해서 유치원 단계가 되면은 집합놀이를 즐깁니다. 집단놀이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단계 가는 학령기나 아동기가 되면 이제는 경쟁, 협상, 규칙도 이해하게 되는 단체놀이를 즐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죠. 부모의 기대와 문화적 기대에 맞는 성역할 기준을 내면하게 된다. 성역할 기준을 내면한 것은 학령전기 정도 될 겁니다. 학령전기 또는 빠른 애들과 같은 경우는 걸음마기.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자 한다. 성인 초기 청년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분들 관계가 악화되고 정말 친밀하여. 5번은 틀린 거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걸음마기는 상징놀이, 학령전기, 유치원 단계에는 집단놀이, 그리고 이제 규칙, 협상, 경쟁의 개념을 더 들어가게 되는 이것은 단체놀이, 학령기나 아동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성격 이론과 학자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분석심리, 융의 분석심리, 로저스 메슬로우의 인본주의, 벤두라의 사유학습, 관찰학습. 답은 4번이군요. 메슬로우의 인본주의 심리학, 욕구 5단 개설, 개인심리는 아들러 것이 되겠습니다. 파블로프, 손다이크, 스키너 이런 사람들은 행동주의 심리학.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8번에 보시면 청소년기, 나이까지 나왔군요.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섭식장애 더 많이 나타난다. 섭식장애,
거식증,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런 섭식장애, 미모, 날씬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섭식장애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들에게. 자아정체감 확립이 주요 발달갑이다. 청소년기 또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또래를 통해서 규칙도 가치관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가설을 통한 연역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이 청소년기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로 접근해 본다면 여기는 형식적 조작기 아닙니까?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가능성 지향적 사고, 미래 예측 능력, 조합적 사고 이런 등등이 나오는 것이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맞고, 성적 성숙은 기복과 같은 극단적 정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다. 좋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19번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보존의 개념을 획득해야 돼요. 더 이상 안 봐도 되겠죠. 보존의 개념. 그 보존의 개념을 터득하게 되면서 하위 개념으로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의 개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역적 사고도 가능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분류, 서열, 비교의 개념도 더하게 됩니다. 분류란 개념을 유목화, 끼리끼리 묶는다 해도 유목화란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은 당연히 피아제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구체적 조작기가 되겠고 생애 주기로 본다면 학령기 또는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가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노년기의 특징으로 오는 것은 노년기. 심리사회적 위기는 에릭슨의 신자, 죽은 자, 신생자, 자하 통합대 절망감 또는 자하 통정대 절망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밀감 대 고립감은 성인 초기 청년기의 발달가압이 되겠어요. 결정할 일이 너무 많아 심리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결정할 일이 너무 많아 일을 수없이 저질러서 결정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심리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건 청소년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IQ 검사에서 젊은 사람과 점수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자, 여기는 좀 설왕설래해서 놔두시고 단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의 감퇴 속도가 느리다. 그렇습니다. 단기 기억은 금방 깜빡깜빡하는데 옛날 과거에 대한 희생은 마치 어제 경험한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거든요. 바로 이 노년기의 특징입니다. 노년기.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심성, 수동성, 경직성, 의존성 뭐 이런 말만 하고 있는데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라든지 또 그러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을 아주 강하게 갖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장기 기억이 아주 더 생생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는 중년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1번에 보시면 다음 상황이 설명하는 개념은 스키너 상자에서 스키너 상자가 바로 스키너 상자가 나오면 이건 조작적 조건화설이죠. 조작적 조건. 그냥 고유명사처럼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자, 이것도 행동주의 이론을 정리해 보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고전적 조건화설. 손다이크의 조작적 조건화설. 또 손다이크의 자꾸 피곤할 때가 됐군요. 저도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그런가 하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또 그러면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만은 여기 이거는 벤두라의 인지적 행동, 벤두라의 사회학습 행동주의인데 인지적 행동주의로 이렇게. 또 그런가 하면 뭐 똘맨의 기호행태설. 여기는 맞으면 목적적 행동주의라는데 똘맨의 인지론에서 쓰기도 합니다. 똘맨의 기호행태설 또는 기호의미체설. 자, 이런 등등의 이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거 있지만 여기 마침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스키너 나오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파블로프 나오면 고전적 조건화설, 손다이크 나오면 시행착오설이나 SR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넘어가십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어떤 공통적 경향이다.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나 생활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유 안정과 질서를 위해 문제들을 제거,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연환경보다 인간의 정신활동을 중요시한다. 상호 긴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종합체다. 문화는 복합적인 전체입니다. 복합적인 전체. 문화통합은 둘 이상의 사유가 장기간 접촉을 통해 한쪽이나 양쪽의 문화체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문화의 접촉을 통한 변화, 문화접변 또는 문화변용이라고 합니다. 문화접변 또는 문화변용이라고 한다. 문화변용. 그래서 문화통합이 아니라 문화접변 또는 문화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보시면 유아기라고 해놓고 3살, 6살 그러니까 학령 전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오르는 것은 타율적 도덕성이 발달한다.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렇게 본다면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에 타율적 도덕이 돼. 타율적 도덕. 자, 나도 보겠습니다. 타율적 도덕. 보면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은 타율적 도덕성. 4살에서 7살, 7살에서 한 10살 이후 뭐 이렇게 자율적 도덕 그러니까 아직은 타율적 도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디귿번을 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 남근기에 이 디귿번이 맞으면 기억권 맞겠네요. 디귿번이 맞으면 기억권 맞습니다. 그러면 타율 도덕, 프로이드의 남근기, 에릭슨으로 본다면 신자주, 주도성대 또는 솔선성대, 주의책 감호 단계.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이 발달한다.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 또는 사회적 조망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아주 유치원 단계가 되면 다른 사람의 관점도 헤아릴 수 있는 사회적 관점이나 사회적 조망 능력도 발달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유치원 단계가 되면 방어 기제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어 기제 또는 적응 기제라고 하는데 방어 기제도 사용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인지 발달로 본다면 물활론적 사고, 자기중심성, 중심화, 불가역적 사고, 실련론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이런 것 등이 여전히 흔적이 남아서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뭐야 이거? 이건 모두 맞는 것이 되겠군요. 24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은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행동을 지속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과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자, 청소년기에 보니까 자아 정체감의 유형, 마샤가 제시했던 정체감의 유형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기로 대표되는 것은 당연히 정체감 유예형이죠. 이런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전념한다거나 몰두하지를 못해요. 이런 저질로. 물론 성인들이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러나 청소년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많은 어른들은 참 그래 경험을 해봐야지. 오히려 그것을 실험기간, 모험기간, 유예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청소년기에 그런 분위기를 적극 후원하는 이런 입장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정체감 유예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면 정체감 유예형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큐블러-로스의 죽음 후 적응 단계에 옳지 않은 것은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단계,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수용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적응 단계 이렇게 되어 있죠.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적응 단계. 큐블러-로스의 그냥 큐블러-로스. 죽음 수용.
첫 번째 단계는 부정 단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이렇게 부정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분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주시면 잘 되는데 분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예요. 타협의 단계. 초월자를 향한 단계.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우울의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야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는데 이 우울의 단계는 네 번째 단계라는 거. 두 번째 아닙니다. 부정 단계, 그 다음에 분노 단계. 부정 단계, 그 다음에 분노 단계. 우울은 네 번째 단계예요. 우울은 네 번째 단계. 그래서 이렇게 부정, 분노, 타협. 그리고 우울은 네 번째 단계라는 거고 해서 수용 단계는 당연히 아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문제를 보시면 1단계 충격과 심한 불신감을 다루면서 강하게 부정한다. 첫 번째 단계 부정 단계. 두 번째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며 분노를 터뜨린다. 분노 단계. 세 번째 타협으로 초월자를 만나 죽음을 연기하고 싶어한다. 타협의 단계. 네 번째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기 노력한다.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면서 담당. 이것은 뭐 거기는 수용 단계에 들어오고 네 번째 단계는 예비적 슬픔을 보이면서 죽음에 대한 예비적 슬픔도 가지면서 무관심한 척하는 우울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단계는 다섯 번째 수용의 단계 초입이고 그 다음에 점차 수용의 단계가 넘어가면서 그를 담담하게 생각하면서 수용하게 된다. 네 번째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4년도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첫 번째 1교시 1영역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보면은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이론기초 영역에서 프로이드, 에릭슨, 애들러, 융, 피아제, 또 그런가 하면 메슬로우, 또 로저스, 또 쿄버거 문제가 벌써 두 분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지금 안 나온 것이 벌써 두 문제씩 나왔으니 안 나온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에서 관련될 수 있는 앨리스도 안 나와 있고 아론백도 안 나와 있고 또 안나 프로이드도 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피아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발달 단계로 본다면 아까 에릭슨의 단계를 본 것처럼 신자, 죽은 자, 친생자라고 벌써 8단계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학이까지 하면 9단계. 한 문제 더 주면 10문제. 그래서 두 개의 영역에서 20문제 가까이가 출제된다라고 이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행사의 2012년도 기출문제풀이 첫 번째 과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